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10분 만에 정리하는 소득세 절세 방안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어떻게 소득세를 줄이는지를 10분 안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득세를 줄이려면, 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이해하려면 소득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말은 어떤 각각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죄송한 말이지만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컨셉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 세금을 줄이자 이런 영상들은 굉장히 많지만 미국에서의 소득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각각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련돼서 이 전체 소득세를 줄이는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또는 거의 없더라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그럼 우선 시작입니다.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에는요 3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죠. 첫 번째는요 액티브 인컴이에요. 일단 이거는요 제일 나쁜 소득입니다. 제일 나쁘다라는 거는요 과세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사업소득, 근로소득, W2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 어떤 근로,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벌게 되는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IRS가 과세하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있는데 법인세다, 증여세, 상속세, 개인소득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90% 가량이요 바로 이 액티브 인컴에서 나오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ordinary 텍스가 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social security tax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내가 소득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까 소득세를 안 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정치인들의 경우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를 안 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건 또는 어디에서 일을 했을 때요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요 소득세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인컴택스뿐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15.3%거든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 거고 10만 불 벌면 15,000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낸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 받으면 세금 내잖아요. 여기서 예컨대 소득이 나의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보다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안 낸다 해도요. 그와 무관하게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생활자의 경우는 그 중에 절반을 내고 회사가 절반을 매칭해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사업자라 그러면요. 25.3% 다 부담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불 중에 15,000불 이렇게 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액티브 인컴을 줄이는,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인컴이 있느냐? 포트폴리오 인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로열티, 사용료라고 하죠. 유형, 무형 자산을 사용할 때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대표적으로 인트레스트 있을 거예요. 이자 비용 이런 게 있겠죠. 이거는 좋아요. 좋다는 이유는 뭐냐? 액티브 인컴보단 좋은 것이 비록 적용되는 세율은 오리지널 텍스이지만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없어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에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디비던드요. 이게 참 좋죠. 디비던드요. 배당인데요. 이거는 좀 기술적인 설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거 제외한다고 하면 롱텀 캐피탈 게인 레이트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디비던드, 배당이잖아요. 기업에 투자하면 내가 배당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에 부담하는 그런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롱텀 캐피털 게인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요. 이게 의외로 0% 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하는 경우는요. 부부 합산 소득 8만 불까지에 대해서는요. 이와 같은 디비던드나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요. 세금을 아예 부담하지 않아요. 개인 소득은요. 그보다 훨씬 일반 오리지널 텍스는 높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50만 불까지가 되면 10%만 부담하는 거예요. 부부 합산 소득이 50만 불 이상인 경우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때 15%를 부담한다는 거죠.
개인 일반 소득세율이 뭐 37.5%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세율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캐피탈 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인 거죠. 내가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주식이 됐건 이런 것들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율이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이 로열티 인트레스트보다는 이 디비전드 캐피털 게인, 그리고 이 캐피털 게인이라는 것도 숏텀은 아니고 롱텀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쪽으로 1번에서 2번으로 2번 중에서도 이 디비전드와 캐피털 게인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소득, 인컴 스트럭처, 나의 어떤 소득 활동을 컨버트하는, 변환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와 같이 캐피털 게인으로 되는 경우에서도요, 게인을 줄이는 노력까지도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소득의 구성을 1번 액티브에서 2번 포트폴리오 쪽으로 옮기면서요, 옮겨진 소득의 규모도 줄이는 거죠. 규모를 줄인다는 건 버는 금액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공제받아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넷 인컴을 줄인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느냐? 캐피털 게인 줄이는 것 중에 첫 번째 방법은요, 이걸 로스 하베스트라고 하는데, 캐피털 로스가 발생한 그런 자산을 매각해서, 그렇죠? 캐피털 인컴을 줄이는 데 쓰게 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금년 같은 경우 사실 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또는 부동산도 떨어졌단 말이죠. 이때 이 손실을 인식하는 그런 이벤트, 매각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손실을 실현하고요, 이걸 나의 다른 캐피털 게인을 줄이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아예 안 파는 것도 있죠. 팔지 않고 내가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이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린 돈을 가지고 추가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자산을 담보로 빌리게 되면 내가 이걸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이자 비용 역시 공제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의 소득 공제, 추가의 세금 공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는 것들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요, 1031 like kind exchange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qualified opportunity 존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델라웨어 스태튜토리 트러스트, 지금 좀 적으면요, 1031 like kind exchange 또는 opportunity fund 또는 델라웨어 스태튜토리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이 양도세를 이월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방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재투자하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 이월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소득의 구조를 보면요, 이거는요, 패시브 인컴입니다. 액티브 대신에 패시브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렌트가 있겠어요. 렌탈 인컴이 되겠죠. 부동산 임대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비즈니스 인컴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materially participate 하지 않고, 말하자면 뭐 사일런트 파트너인 거죠. 이렇게 투자만 하는 그런 경우에 패시브 인컴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패시브 인컴도 당연히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요, 첫 번째, 앞서 얘기했던 이 액티브 인컴에 비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오디너리 텍스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액티브 인컴보다 좋은 것이고요. 또한 이 3번의 패시브 인컴이 좋은 이유는요, 특히 렌탈 인컴 같은 경우가 그럴 텐데 텍서블 인컴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어떤 성격을 놓고 과세의 부담이 낮은 소득으로 옮기고 그 소득 자체의 규모도 줄이는 그런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패시브 인컴, 특히 렌탈 인컴의 경우는요, 소득 규모를 줄이는, 넷 인컴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득세를 줄이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1번 대신에 2번, 3번으로 이 네이처를 옮기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매년 사실 따지고 보면 100만 불 이상 버는 고소득자 90% 이상은요, 대부분 2번, 3번에서 소득이 나는 거죠. 개인 소득, 사업 소득을 통해서 뭐 1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아주 특출난 운동선수 내지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의 CEO들이 아니라면 흔치 않은 그런 경우잖아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2번, 3번 소득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을 줄이는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앞서 렌탈 인컴 말씀드렸는데요, 1031 like kind exchange라던가 아니면 델라웨어 스태튜토리 트러스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여기 언급 안 되었던 무슨 accelerated depreciation 또는 bonus depreciation
또는 cost segregation 등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자산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빨리 함으로써 당해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소득의 네이처를 낮은 세율의 소득으로 옮김과 동시에 그 옮겨진 소득 자체의 과세 대상 소득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된 투자 자산은요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물론 뭐 1031이나 DST를 통해서 다른 자산으로 옮기기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요 내가 계속 소유하고 사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보유함으로써 자산을 자손에게 넘길 때에는요 스텝업 베이시스를 달성함으로써 아무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플래닝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근본적인 개념을 많이 얘기해서 뭐 어쩌면 어지럽게 오히려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이직 컨셉은요 소득세 절세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요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하고요.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정해지는 그런 소득으로 옮기려는 노력, 그리고 그 소득 자체를 줄이고 영원히 소득 인식을 미룸으로써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 소득세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영상, 이 채널의 구체적인 자세한 어떤 소개가 이어진다는 점 아마 아시듯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런 성격의 영상이 도움이 된다 판단되시면요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